2020-732048 안진빈 턴 프로젝트 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치킨 게임을 설명하고 향후 슈퍼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슈퍼사이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말하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약 5년 주기마다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슈퍼사이클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개인용 컴퓨터의 소비가 급증하였을 때, 2000년대 중반 인터넷 대중화에 따라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상용화와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초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반도체의 판매 금액이 몇 년에 걸쳐 꾸준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슈퍼사이클입니다. 다음으로 치킨 게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치킨 게임이란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피해를 감수하고 경쟁을 벌이는 싸움을 말합니다. 2007년에 발생한 치킨 게임은 대만의 디램 업체들이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디램 부분 2위 업체였던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대에도 치킨 게임이 있었는데 이때 또한 대만 업체가 주도하였으며 이때는 일본의 디램 업체인 엘피다가 파산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의 주도하에 반도체 사업은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치킨 게임이 발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치킨 게임의 주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도하에 발생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감소하였고, 공급 강행은 유지되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은 투자를 축소하지만 삼성전자는 감소하는 예정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미 원가 절감 능력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4월 삼성이 감산 계획을 발표하여 치킨 게임은 빠르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디램 시장이 회복될 것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러한 결단이 이미 다른 업체들과 격차를 벌려놓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슈퍼사이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예측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은 2017년에 예측한 슈퍼사이클이고 우측은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21년 자료입니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꾸준히 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맞았으나 2022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슈퍼사이클이 아닌 하강 그래프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악화와 삼성전자발 치킨 게임 등의 이유로 인해 디램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0월 기사를 확인해보면 적자 폭이 줄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반도체 업체 부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종합하여보면 향후 슈퍼사이클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적자 폭이 감소하며 과거의 예측 자료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이러한 증가 폭들을 비교해보면 슈퍼사이클은 빠르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플래너팻, 핀팻, GAA를 설명하세요. 차세대 반도체가 나온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세요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먼저 플래너팻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SOI 모스펫을 이용하여 플래너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SOI 모스펫이란 SOI 반도체 레이어가 부착된 부도체 레이어 위에 구성된 모스펫을 말합니다. SOI 모스펫은 다양한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부도체 레이어는 SM 메모리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측 아래 그림은 논문에 첨부된 그림으로 모스펫의 발전 순서를 나타내며 우측의 그림은 플래너팻의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핀팻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 핀팻의 구조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핀팻은 비평형 트랜지스터이며 다중게이트 장치입니다. 이는 채널을 둘러싼 게이트가 세면에서 채널을 감싸도록 높이 조절된 모스펫입니다. 이 채널을 둘러싼 게이트 덕분에 누수 전류가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입니다. 이 기술은 구조가 핀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핀팻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핀팻의 기본 작동 방식은 표준 CMOS와 동일합니다. 플래너팻과의 차이점은 채널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핀팻의 제작 과정을 이 논문을 통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피그1을 통해 제작 과정의 요약본을 도식화하였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핀팻은 SOI 웨이퍼 위에 제작된 SI핀과 게이트를 패턴화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SiO2 산화물을 에칭 중에 발생한 SI 표면 손상을 제거하고 이후 SiO2 캡만 SI핀 위에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CDA부터 D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핀팻은 더 긴 채널을 갖게 되면 좋은 DC 성능을 나타내며 핀의 폭을 줄이면 단채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GAA-팻은 게이트 어라운드의 줄임말로 모든 채널이 게이트의 전극으로 둘러싸인 팻입니다. 따라서 채널에 대한 게이트의 제어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GAA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며 3나노미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구조입니다. GAA 팻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GAA 채널 모양은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며 채널의 모든 방향이 게이트로 둘러싸여 있기에 제어 능력과 채널의 성능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GAA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구조인 만큼 다른 팻과 비교하여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좌측이 더블 게이트 모스펫, 우측이 GAA 모스펫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 두 팻의 전달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우측 테이블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나타내는 것은 GAA가 DG에 비해 SS 및 DIVL이 작고 온오프 전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IVL은 드레인 전압을 0.1에서 1V로 증가시켰을 때의 경계 전압 차이입니다. 좌측 그림은 여러 핀폭에 대한 온오프 전류의 특성을 보여주며 이때 다른 값들은 고정해 주었습니다. GAA의 온 전류는 핀폭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오프 전류는 작은 SS 때문에 DG의 모스펫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SS 및 DIVL의 특성을 다양한 핀폭으로 나타내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DG에서 핀폭이 증가함에 따라 SS 및 DIVL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GAA는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AA에서는 DG에 비해 핀폭 대 게이트 길이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이트와 채널이 만나는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 게이트가 채널을 제어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3나노미터 게이트 산화물의 두께의 GAA에서는 2나노미터 게이트 산화물의 두께의 DG에서의 특성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MOS 스케일링 측면에서 GAA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AA의 이상적인 구조를 찾기 위해 이전처럼 같은 값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GAA 모스펫은 일반적으로 DG 모스펫과 달리 코너 효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 채널 주위에 대규모 전기장이 모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극이 채널을 고르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단채널 효과와 신뢰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원통 모양 채널의 모스펫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원통 모양 채널 모스펫에서는 게이트 전기장이 모든 채널에 균일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오프 전류는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 및 DIVL은 코너 효과가 있는 입방체 채널 모스펫보다 작은 것을 테이블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반도체의 구조에 대해 조사한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크시트입니다. 포크시트는 이 논문을 통해 참고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포크시트는 GAA에 비해 24%의 전력 절감을 달성한 것을 논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구조에 대해 설명하자면 PMOS와 NMOS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를 디일렉트릭 월을 도입하여 장치와 자체를 정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일렉트릭 월 덕분에 P 및 NMOS 장치는 구조적으로 격리되어 게이트 절단 근접 효과로 인한 변동성이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크시트에도 단점이 있는데 이는 발열이 높고 신뢰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소자는 CFET입니다. 이 논문을 참고하여 조사하였고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차세대 반도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공정과 내부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논문은 공정 과정과 구조를 3D 이미지로 보여주며 Fig4처럼 단계를 간단하게 도식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 논문이 SCI 등급을 받은 논문이기에 선정하였습니다. Fig1은 CFET을 간단하게 표현하였으며 밑에는 PMOS의 fin, 위에는 NMOS의 나노시트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4는 CFET 제작 과정의 주요 모드를 보여주며 순차적으로 좌측부터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CFET은 하단에는 PMOS의 FinFET이 상단에는 NMOS의 나노시트가 형성되지만 이 구조는 반대로도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한 차세대 반도체는 CFET이며 다른 구조들의 최종 형태는 GAA 구조로 이는 크기를 줄이는 데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CFET은 PN의 변형이 가능하기에 구조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는 더 나은 방향으로 게이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능 발전을 의미하며 다른 구조와 다르게 PN을 접합하여 사용하는 만큼 소비 전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공정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개발되고 있는 만큼 공정의 효율을 높인다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